김건희 수사를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명품백 받는 것을 온 국민이 봤으니까요. 검찰 아니라 검찰 할아버지라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리대로 그래야 검찰 조직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를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어떻게 할까? 조사는 어떻게 할까? 직접 오라고 할까? 아니면 가서 받을까? 서면으로 하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사팀이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수사 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가가지고 또 그냥 순순히 뭐 얘기하지 않더군요. 더 있다. 아주 불을 확 지르고 들어왔습니다. 검찰청에 나가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또 책 말고 화장품, 향수 세트 이런 거 줬다는 말도 했지요. 그 내용도 들려주시죠. 이 책과 함께 그 위스키도 같이 넣었어요? 아이, 그렇죠. 누가 책만 읽겠어요. 그 양반이 뭐 책 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으라고 그 40만 원 상당의 40만 원 상당의 일필연산도 같이 줬는데 네. 그거는 아주 귀신같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순식간에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샤넬 화장품 줬다고 말씀하신 적 있고 그죠? 예, 화장품이랑 예. 향수 세트. 예. 예, 두 가지. 향수랑 화장품 세트랑. 그건 얼마짜리였죠? 그건 180만 원 상당이었죠. 예. 또 있습니까? 그 대상 면가주라는 전통주하고 예. 저 램프, 가시 있는 여학생들이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 램프 있잖아요. 윤경호 소장님. 저런 얘기를 다 검찰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줬단 사람이 저렇게 진술을 했으면 받았던 주체, 받은 사람도 불러서 확인하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대면 조사라는 표현을 당연히 쓴 게 된 건데 결국 다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금은 이제 이미 다 물러난 사람들이 됐습니다만 김대기라는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혀 예상 없이 느닷없이 전격 교체가 됐던 그때 돌았던 얘기들이 김대기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내용 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를 하려면 다른 카드 정도는 뭔가 내놔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실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라고 그때 거론이 됐을 때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경로와 함께 김대기 실장이 느닷없이 날아갔다.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 또는 한동훈 또는 다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면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을 얘기하면 이런 불같은 철퇴령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번 검찰 인사도 결국은 그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 인사가 특검을 부르는 작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총장도 발언을 했고요. 서울지검장도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디올백 그 명품백 관련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직의 그 수사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상황을 안 한다.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검찰 인사해갖고 결국은 김건희 대면 조사할 거 서면 조사로 바꾸고 했구만.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검찰 수사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너가 안 되겠다. 특검 가야지. 특검밖에 방법이 없구만. 이것을 더 불질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본인은 사랑인가 봐요. 사랑으로 감싸고 검찰 라인까지 싹 다 인사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죠. 너무 한심하고요. 특히 최재형 목사 부른 날 검찰 인사 전격 단행 이런 것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참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 뭐 스토킹, 그다음에 뭐 몰카 공작 이런 것들이 다 그 혐의였는데 특히 스토킹은 나중에 추가가 됐는데 스토킹 피해자의 당사자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거를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생각해도 정말 부끄러운 일일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선물 여러 가지 줬다고 했는데 디올백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오히려 그거를 돌려주는 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찐윤들이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도 나도 나서가지고. 그런데 책은 뭐 버리고 갔다면서요. 향수나 화장품, 책이 오히려 더 기록물로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록물 아니고 누가 기록물의 기준을 정합니까? 그것도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뻔하고 한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검찰 인사까지를 이렇게 막 하면서 나라를 들쑤시고 있다라는 게 너무 한심하고요. 특히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다가 뭐 서울고검장이나 수원고검장 정도로 가야 실제로 승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어차피 뭐 어성총인지 이런 얘기도 돌았잖아요. 예. 송경호가 총장 된다. 이원석 총장 이어서 이런 말까지 돌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좌천성 승진을 시키고 이원석 총장의 손발 다 자르는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다. 김건희 여사 때문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공멸로 가는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 그 책 버린 것은 좀 너무했어요. 뭐 책을 안 읽으니까 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크림소다님이요.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주었어요. 하다하다 고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까지 이게 부부 사기단들의 천박함입니다. 그랬는데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이런 회고록은 이렇게 서명도 하고 뭐 직인도 찍고 그렇게 해서 준 거니까 기념으로라도 갖고 있고 또 예의상, 도리상 저거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경호 소장님. 저건 좀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누가 받았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가 가서 받은 건가 했더니 나중에 정확히 따져보니까 전두환 씨한테 간 거는 이순자 씨하고 만났던 김건희 씨였더만요.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아마 김현철 씨가 전달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주체가 전부 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얘기 잘못하면 뭐 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무슨 책을 받았는지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받았지만 그 책이 뭔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었다가 자격이 박탈됐든 어쨌든 간에 전두환 씨가 자기 회고록이라고 준 거,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건넨 회고록이라는 거를 그냥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버렸다는 거는 그냥 쓰레기통 그 분리수거함에 버렸다는 그러니까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저 주민 한 분이 아주 독서광이 있는데 뭐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뭐 변호사인가 되는데 근데 보니까 막 사인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디올백도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요. 그럼 나머지 책은 더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건 기록물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함성득 교수가 굉장히 서운하겠네요. 함성득 교수가 이번에 그 영수회담에서도 뭐 비선으로 활약을 해서 뭔가 주선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함성득 교수가 쓴 책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함성득 교수가 김건희 여사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뭐 같은 이런 아파트 산다면서요. 네, 그런 사이로 아는데 사람은 대면해도 책은 대면하지 않는 것 같은. 아니 더군다나 거기에 그렇게 사인들이 있는 거를 버리고 갈라치면 어디에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좀 찢어서 버리든지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럭저럭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글을 쓰셨는데 읽으라고 쓰신 거죠. 근데 반어법입니까? 건의는 공모네요. 건의 건들면 나라 망한다. 찬양해라. 안 걸으면 죽을 뿐이다. 그래야 나라가 흥할 뿐이다. 국민들은 하라면 해라. 예. 최재형 목사 어제 12시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 받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당연히 있었죠. 있었으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다 이제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 조항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런 질문 답변 다 오고 갔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 차례인데 김철구 총장님 이제 후속 인사가 있고 또 이제 차장 밑에 부장 또 평검사들 인사가 후속 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차장이 바뀌었다. 그 밑에 수사팀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지휘 라인이 바뀐 거거든요. 예. 수사 지휘 라인.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이 그 차장급이 바뀌었고요. 그 아래 이제 부장들이 쫙 있어요. 형사 일부부터 쭉 이제 부장들이 있는데 그 부장 밑에 이제 실제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검사들까지 연속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당히 방어를 잘하는 또는 그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포진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은 뭐 검찰 출신 중에 검찰총장, 그다음 서울지검장 통해서 굉장히 그 수사를 잘하는 압수수색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의 검사가 거기에 포진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다 또는 조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은 총선으로 민의로 일단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했고 법의 잣대로 수사를 받고 법의 잣대로 재판에 가기를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또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또는 뭔가의 그 진지를 구축해서 이걸 막아도 된다. 이걸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인사와 그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중앙에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수사가 1차장 관할이었나요? 1차장하고 아마 4차장. 4차장. 1차장이 예. 명품백, 4차장이 주가 조작. 네, 그럴 겁니다. 그 1차장도 이번에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무연수원에 뭘로 갔는데 그것도 형식으로는 검사장 승진인 것처럼 네. 그렇게 했던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기획부장. 그걸 검사장 승진이라고 하면 그거를 검사장은 승진이라고 검사장입니다.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무연수원 간 거.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이 쫓겨났을 때 거기 갔어요. 그래서 한동훈 씨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연수원 간 거 좌천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법무연수원이죠. 왜냐하면 한직 중에 한직이죠. 검찰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벗어나면 검사로서 그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법무연수원 저 자리는
정말 한직이고 그 쫓겨간 자리라고 봐야죠. 일단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맞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예. 수사 지휘라인에 있거나 해야 수사에 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도 만나고 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하던데 요 좌천성 승진 인사들 다 같이 만나갖고 경험담도 좀 들려주고 우리 이렇게 제껴졌으니 어떻게 할까 미래에 대해서 모색도 하고 뭐 이런 자리도 필요하겠네요. 아 근데 한동훈하고 가까웠던 검사들이 다 이번에 좌천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이완성 라인들이 그래도 좀 가까운 그쪽들이 다 좌천성 소위 승진 내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에도 친윤과 찐윤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그 대검 대변인 했던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딱 데려왔으니까 그쪽이 더 가까웠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내칠 수가 없잖아요. 정진웅 검사장이 결국 사실 입을 막으려고 검사장 승진한 거 아닙니까?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예? 아까 김유정 의원께서 사랑 얘기하셨잖아요. 네. 반응 댓글이 한 몇 개 올라왔는데 큰일 났어. 감사한 어제와 같은 오늘 아이디 쓰시는 분 사랑 아닌 듯 수사관 시절부터 이자의 모든 걸 알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켜주어야 비밀 유지가 되니 영혼까지라도 팔 기세로 창피도 모르고 허우적대는 모양새로만 보입니다. 그러셨고요. 최양숙님도 이 정도면 윤이 김건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약점을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도통 이해 불가의 행동을 하니 무슨 약점을 잡혔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털리면 나도 같이 죽는다라는 공멸 예. 그런 마음이랄까요? 공동 운명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일단 두 분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예? 돈은 김건희 여사가 훨씬 많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김영란법도 보니까 지금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벌을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돼 있는 법이더라고요. 공직자니까.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바로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본인이 기관장이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이 정치적으로 책임이 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항상 뭐 상관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조그만큼이라도 법률적으로 나한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은 완전 철벽 방어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나한테 걸릴 문제가 되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 지금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본인이 법률적으로 걸리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 수사에 부당한 간섭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 기자회견 때 실토했잖아요. 내가 질책했다고. 그건 전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질책을 그래서 질책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했냐고 동문서답 질책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요.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 돼버린 거죠. 예? 그 사실 자체를 본인이 실토했으니까 결국은 본인은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장관을 질책했다고 하는데 그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 그 대통령에게 법률적으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두 사안 이를테면 김영란법 공직자로서의 그걸 인지했을 때 과연 상관에게 보고했느냐. 그다음에 지금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더 근본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를테면 변호해주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줄 역할을 저는 민정수석을 시킨 거다. 그렇죠. 그게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바로 그런 이유다. 민정수석이라고 쓰고 법률수석이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역할을 맡기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어제 최재형 목사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또 검찰 인사는 이렇게 전격 단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비대위원들을 저녁에 불러서 관저에서 밥을 먹으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쉰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를테면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이 관련해가지고 따질 때 그 법리적인 부분을 정말 놓치지 말고 작은 것까지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KBS 적어도 신년 대담, 녹화 대담 할 때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그때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인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때 김영란법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야 본인이 몰랐다고 할 텐데. 그렇죠. 이제는 뭐 쪼매난 가방을 일단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인정했으니까 매정 박절 못해서 예. 아쉬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때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죠. 그러다가 4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기자회견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이제 둔갑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로 사과 얘기를 꺼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굉장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혜병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 국가안보실에서 사망 이틀 뒤에 보고해라 이렇게 했더니 다 수사자가 들어간 계획서와 이런 진척 내용들 뭐 향후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수사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 돌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따져서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채 양명주는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오늘 최은순 여사 석방되는 날이죠? 네, 나왔다고 하네요. 나왔어요?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묵묵부답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도 저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정권 들어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 장모 이름 안 적은 처음이죠. 아마 남성분들 죄송합니다만 당신들 장모 성함 딱 떠올리기도 금방 안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너무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검사들 이런 인사가 나도 우리가 검사 이름까지 이렇게 다 기억을 해야 됩니까? 장관 이름도 몰라요. 장관 이름도 모르죠. 아마 대통령 장관 이름 모를걸요? 나 아는 장관 하나 있어요. 조규홍. 요즘에 많이 나와요. 복지부 장관 이름. 네. 쉬어가는 검사 인사 얘기하니까요. 검사의 직급 우리 저 김철근 예, 총장님 앞에서 제가 주름 좀 잡자면 검찰청법이 아마 2004년인가 3년인가에 개정돼 가지고 예.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사실은 없어요. 검사의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검사장, 그것도 뭐 고검장급 검사장, 지검장급 검사장 따로 얘기하죠. 그 밑에 또 차장이 있고 차장 밑에 부장이 있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가 대한민국의 취재할 유일한 때 처음에 헷갈렸어요. 처음에 헷갈리지 않습니까? 야, 인마 기사 똑바로 써와. 그러잖아요. 부장 밑에 차장이지 차장 밑에 무슨 이거 부장이냐. 다 없는 직급이거든요. 예. 없는 직급이에요. 편의상 나중에 아마 검찰청법에 고검장급 검사장, 지검장급 검사장 이것만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장검사, 무슨 뭐 부장검사 이거 참 쉬어가는 대한민국의 검사의 직급은 검사와 검찰총장 둘밖에 없습니다. 쉬어간 김에 정말 웃긴 것도 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에요. 맞습니다. 중앙지급. 중앙지검 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그런 이름도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나를 붙이다 중앙지방검찰이 보니까, 그죠? 있나요? 중앙지방. 아니, 그게요. 원래는 그러니까 서울지검이 있었는데 서울지검 아래 동서남북 의정부 이렇게 해서 5개 지청이 있었어요. 이 5개 지청을 전부 검사장급 인사로 올리면서 그래요. 그걸 지검으로 올리면서 예, 지검으로 올리면서 이제 중앙지검을 했는데 중앙지검은 고검장급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름 자체가 웃기죠. 웃기잖아요. 중앙지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 중앙이면 거죠. 중앙이고 예. 지방이면 지방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게 이상하면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제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그 공무원 조직이 검찰입니다.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 법제의 핵심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학문적인데 대륙법 체제라고 그래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핵심인
그 법률 체계거든요. 영미법은 판례법으로 판사가 이게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법률이 가장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조직이 검찰입니다.